연인과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을 해보거나 혹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보통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그걸 완벽한 관계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없다는 건 마치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운 유리 표면처럼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다, 이런 훈장처럼 여겨지니까요.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그 매끄러운 유리가 사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일 수도 있다는 그 남녀관계 역학의 아주 차갑고 냉혹한 심리적 이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무조건 맞춰주고 내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완벽해 보이는 파트너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일 수도 있다는 그 메커니즘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짜 다정함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텐데요. 자료를 보면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착각인가요? 자신에게 자극적인 재미만 주고 심기를 거스르는 말은 일절하지 않는 남자를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자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배려와 다정함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주 달콤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무조건 맞춰주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자료에서는 그 기저에 깔린 심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도의 불안감, 즉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버림받을까봐 겁을 먹은 거군요. 네, 맞아요. 관계가 끝날까봐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납작 엎드려 있는 아주 방어적인 태도죠.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 두 번째 이유가 관계 역학에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차갑습니다. 상대방을 책임질 가치가 없는 단기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철저히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맞춰주는 이유가 어차피 조만간 끝날 싸이니까 굳이 입 아프게 싸울 필요 없다는 철저한 무관심의 발로라는 거죠. 진짜 계산적인 접근이네요.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 생각해보면 이 서늘한 태도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강도 노동이거든요. 맞아요. 막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고 내 입장도 설명해야 되고 오해도 풀어야 하고. 네, 타협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뇌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자를 평생을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남자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면 그만이니까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불편함, 즉 이 갈등이라는 감정 노동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와의 미래를 개선할 동기가 제로에 수렴하는 상태인 겁니다. 어차피 내릴 버스니까 버스 의자가 찢어져 있던 말던 신경 안 쓴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대충 앉아서 기분만 맞춰주다가 내리면 그만인 거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의 부재는 배려나 다정함이 아니라 너와 나의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는 걸 이 텍스트가 분석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건강한 관계는 도대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 건가요?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려 든다는 건 역설적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투자할 만큼 나를 장기적인 파트너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 되나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자료의 주장과 정확히 연결되는 통찰입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에 정말 진심인, 흔히 말하는 진국인 남자는 함께 나아갈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현실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명의 독립된 성인이 하나의 미래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낼지 당연히 의견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료에서 진짜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는 불편한 현실을 조율하는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극적이고 가짜 다정함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불편한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을 자료가 꼬집고 있습니다. 그 기꺼이 부딪혀주는 진국인 사람을 제 발로 차버린다는 거군요. 네,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편한 현실의 조율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거든요. 서로의 세계관을 결합하는 고도의 설계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그 자극적인 가짜 다정함만 찾다가 정작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집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이네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봐야 이 집이 모래성인지 진짜 단단한 벽돌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평화로울 때 다정한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마지막 뼈 때리는 문장처럼 상대의 진심과 본성은 위기, 즉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죠. 와, 오늘 심층 분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결국 갈등이 없는 관계가 완벽한 게 아니라 마찰을 어떻게 회피하지 않고 함께 조율해 나가는지가 그 관계의 진짜 내구성을 증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꺼이 불편해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의 달콤한 평화를 깨트리기 싫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마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깊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연애가 모래성이 아닌 단단한 벽돌집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텍스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